어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색당 약방을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 밤 오색당 약방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과부의 금지된 선택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천년 산삼을 발견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은밀한 거래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그럼 오늘의 오색당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할머니가 재미난 이야기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궁금하거든요. 허허. 그럼 진짜 오늘의 오색당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약방 안엔 쑥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답니다. 허허, 세상엔 말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약도 있지만 사람을 타오르게 만드는 약도 있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답니다. 그곳엔 채련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26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시어머니와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답니다. 밭을 일궈도 줄인 배를 채우기엔 늘 모자랐지요. 겨울이 오면 아이들은 밥 대신 물로 배를 채웠답니다. 채련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그늘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답니다. 살아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마음만 남아 있었지요. 그런 채련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한 장의 종이었지요. 산삼을 찾으려거든 이 지도를 따르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답니다. 채련은 그 종이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지요. 하지만 산삼이란 게 1000번을 찾아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운 법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해 가을이었답니다. 채련이 나무를 캐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였지요. 아버지의 지도를 펼쳐든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답니다. 나무십들이 속삭이듯 길을 가리키더라고요. 채련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갔지요. 산속은 고요했고 오직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녀를 안내했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무렵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 틈새 이끼가 덮인 그곳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답니다. 천년 산삼. 뿌리는 사람의 형상을 닮았고 향은 세상 어느 꽃보다 진했지요. 채련의 손이 떨렸답니다. 이것만 있으면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지요. 산삼을 조심스레 캐내어 품속 깊이 감췄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가벼워 보였지요. 채련은 산을 내려오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온몸에 퍼졌지요. 하지만 세상의 비밀이란 게 오래가는 법이 없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한 사내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 사내는 강대감 댁의 심부름꾼이었답니다. 그는 채련이 무언가를 품속에 감춘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했답니다. 산삼. 그것도 아주 귀한 천년 산삼일 거라고 말이지요. 사내는 즉시 대감댁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답니다. 강대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는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온갖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했지요. 하지만 산삼, 그것도 천년 산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답니다. 대감은 즉시 채련을 불러오라 명했지요. 그날 밤 채련의 집은 조용했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시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계셨지요. 채련은 산삼을 마루 밑에 숨겨두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지요. 이 산삼을 어디에 어떻게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면 가장 큰 값을 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사람의 계획보다 빠른 법이지요. 다음 날 아침 채련의 집 대문을 누군가 세차게 두드렸답니다. 채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설마 벌써 소문이 퍼진 걸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답니다. 그곳엔 강대감 대기 하인이 서 있었지요. 대감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하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답니다. 채련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강대감이란 사람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채련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감댁을 향해 걸어갔지요. 대감댁까지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답니다. 채련은 걸으며 온갖 생각을 했지요. 대감이 자신을 부른 이유는 분명 산삼 때문일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셨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채련은 가슴이 답답했지요. 대감댁에 도착하자 대문은 높고 마당은 넓었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채련의 안채로 안내했지요. 그곳엔 강대감이 앉아 있었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위험 있는 남자였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눈가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답니다. 병색이 역력했지요. 내가 산삼을 캤다지.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답니다. 채련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요. 예, 대감마님. 그 산삼을 내게 팔거라. 대감의 말투는 명령이었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지요. 채련은 입술을 꽉 깨물었답니다. 팔면 돈은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철, 아니 반년도 못 갈 것이었답니다. 채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대감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답니다. 대감마님, 제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옵니다. 대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요. 뭐라, 그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답니다. 채련은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지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제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일자리? 예. 제 시어머니는 침선이를 할 수 있고 제 아이들은 밭일을 도울 수 있사옵니다. 대감은 턱을 쓰다듬으며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탐색하듯 날카로웠답니다. 그것뿐이냐? 대감의 질문에 채련의 입술이 떨렸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답니다. 산삼의 가치가 단순한 일자리보다 훨씬 크다는 걸. 채련은 결심했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채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요. 저를 대감마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대감의 눈이 크게 벌어졌답니다. 산삼의 효과가 나타나는 동안만 제가 대감마님을 모시겠나이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대감마님께서 산삼을 드시고 기운을 되찾으시는 동안
저를 곁에 두시라는 말씀이 옵니다. 방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대감은 말없이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허허, 세상에요. 이게 무슨 제안이었겠습니까? 과부의 몸으로 권력 있는 남자에게 스스로를 내미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채련에겐 선택지가 없었답니다. 강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채련도 고개를 들고 대감을 똑바로 마주 보았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단호함도 있었지요.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었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답니다. 마침내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 말대로 하지. 감사하옵니다. 대감마님. 채련은 깊이 절을 올렸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떨리고 있었지요. 대감은 하인을 불러 명했답니다. 채련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하라.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한 방을 준비하라. 예, 대감마님. 하인들이 물러가자 대감은 채련에게 말했지요. 오늘 밤부터 산삼약을 다려오너라. 예, 대감마님. 채련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방을 나섰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눈물을 참았지요.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련은 시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채련아. 어머님,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옵니다. 하지만 과부의 몸으로 어머님, 아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우리 모두 굶어 죽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내가 옳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채련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산삼을 정성스레 다리기 시작했지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답니다. 채련은 달인 산삼약을 사기 그릇에 담아 대감댁으로 향했지요. 대문을 들어서자 하인이 그녀를 안내했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채련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감의 방으로 향했지요. 방문이 열리자 대감이 앉아 있었답니다.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들어오너라. 채련은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산삼약을 가져왔나이다. 그래, 이리 죽어라. 채련은 조심스레 약 그릇을 대감께 건넸지요. 대감은 한 모금 천천히 마셨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약의 기운을 느꼈지요. 한참 후 대감이 다시 눈을 떴답니다. 이게 정말 천년 산삼이구나. 대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답니다.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지요. 예, 대감마님. 채련이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이 약을 마시니 몸속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구나.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온몸을 감싸는 것 같다. 대감은 약 그릇을 천천히 다 비웠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대감은 약 그릇을 내려놓고 채련을 바라보았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채련은 조심스레 대감의 곁으로 다가갔지요. 마음은 두려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답니다. 대감의 손이 채련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은 따뜻했답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웠지요. 하지만 채련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이것이 생존의 대가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되뇌었지요. 두렵지 않으냐? 대감이 물었답니다. 채련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솔직하구나. 대감이 말했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대감은 채련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답니다. 나도 두렵다. 예, 채련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나도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 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의원들이 모두 나를 포기했다.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지. 채련은 대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가늘어진 입술. 대감은 정말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네가 가져온 이 산삼이 내게 마지막 희망이다. 대감의 고백에 채련은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도 자신처럼 필사적이구나. 채련은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이 거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살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답니다. 은은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지요. 대감은 채련을 자신의 곁에 앉혔답니다. 이리 가까이 앉거라. 채련은 대감의 옆에 조심스레 앉았답니다. 대감의 체온이 느껴졌지요. 생각보다 따뜻했답니다. 대감은 채련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답니다. 채련의 몸이 굳어졌지요. 하지만 저항하지는 않았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너는 따뜻하구나. 대감이 속삭였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란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대감의 목소리는 쓸쓸했답니다. 부인은 어떠하십니까? 채련이 조심스레 물었답니다. 부인은 차갑다. 대감이 대답했답니다. 아니, 내가 부인을 차갑게 만들었지. 사랑 없는 혼인이었으니까. 채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대감의 품속에서 작은 새처럼 떨고 있을 뿐이었지요. 대감의 손이 채련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답니다. 채련은 눈을 감았답니다. 마음을 비우려 애썼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완전히 싫지만은 않았답니다. 온기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거랍니다. 미워해야 할 상대에게도 연민이 스며들 수 있으니까요. 채련아. 대감이 불렀답니다. 예, 대감마님. 고맙다. 내가 여기 와줘서. 채련은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창호지에 비쳐 하나로 겹쳐졌답니다. 밖에서 보면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을 거랍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지요. 대감은 죽음과 채련은 죄책감과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도 흔들렸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따뜻했지요. 산삼향과 사람의 채취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한참 후 대감이 채련을 더욱 꽉 안았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대감의 속삭임에 채련은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육체를 탐하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지요. 죽음 앞에서 생명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것이었답니다. 채련은 그것을 이해했답니다. 그리고 조금은 마음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채련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답니다. 응, 저도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다, 채련아. 나도 살고 싶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채련은 조용히 옷을 여미었지요. 대감은 잠들어 있었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지요. 채련은 대감을 한참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답니다. 복도를 걸으며 채련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답니다.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지요. 그날 이후로 채련은 일주일에 2번씩 대감댁을 찾았답니다. 표면적으론 산삼약을 다려드리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실제론 그 이상이었답니다. 채련은 대감의 곁에서 밤을 보냈지요. 대감은 채련을 작은 부인이라 불렀답니다. 하지만 채련은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일 뿐이었지요.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대감은 채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린 시절 혼인 이야기, 병에 대한 두려움까지. 채련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답니다. 가족 이야기를, 아버지의 추억을, 산삼을 캐던 날의 감격을 들려주었지요.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거래로 시작한 관계였는데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미움이나 경멸이 아니라 연민과 동질감이 생겨났지요. 두 사람 모두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대감이 채련에게 물었지요. 내게 이것이 괴롭지 않느냐? 채련은 잠시 침묵했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괴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미안하다. 대감이 말했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채련이 대답했답니다. 대감마님도 저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으시니까요. 그래, 맞다. 대감은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우리 둘 다 삶에 매달리고 있구나. 채련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대감이 물었답니다. 제 가족이 옵니다. 그들을 살리려면 이것밖엔 방법이 없었나이다. 대감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나도 괴롭구나. 예,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말이다. 채련은 놀란 눈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대감의 얼굴에는 후회와 연민이 어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산삼이 아니면 나는 올해를 넘기지 못한다. 채련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그제야 그녀는 완전히 깨달았답니다.
대감도 자신처럼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는 걸. 채련아. 대감이 불렀답니다. 예, 대감마님. 너는 참 강한 사람이구나. 아니옵니다. 채련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다. 강하다. 가족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하다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대감은 채련을 가만히 안았답니다. 나는 내게 감사한다. 그리고 빚을 졌다. 채련은 대감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따뜻한 눈물이 대감의 옷깃을 적셨답니다. 대감은 그런 채련을 말없이 안아주었지요. 그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답니다.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서로의 온기로 위로하며. 밤은 깊어갔고 달은 더욱 밝게 빛났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방 안에선 두 사람의 숨소리만 고요히 울렸답니다. 세상에 둘뿐인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채련이 대감의 방에서 나오려 할 때였지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서 씨 부인이었지요. 부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채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 갔답니다. 채련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답니다. 며칠 후였답니다. 서씨 부인은 하인들을 불러 다그쳤지요. 대감마님께서 요즘 무엇을 드시는가? 하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과부 채련이 산삼약을 다려드리고 있사옵니다. 그 여자가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이옵니다. 서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한 달이나. 부인의 눈빛이 불타올랐답니다. 질투였지요. 그 여자가 얼마나 자주 이 집에 드나드느냐? 일주일에 2번씩 오고 있사옵니다. 부인은 이를 갈았답니다. 그 여자가 오면 대감마님은 어디서 만나시느냐? 부인이 다시 물었답니다. 안채의 작은 방에서 만나십니다. 하인의 대답에 부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지요. 얼마나 오래 함께 계시느냐? 밤새도록 함께 계신다고 들었사옵니다. 하인의 말에 부인은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지요. 알았다. 물러가라. 하인들이 물러가자 부인은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분노와 슬픔과 질투가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서씨 부인은 대감을 찾아갔답니다. 대감마님. 대감은 책을 읽고 있었지요. 왜 그러시오? 대감이 물었답니다. 제게 숨기신 게 있으시지요?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무슨 말씀이요? 과부 채련이 이 집에 드나든다던데요.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서씨 부인은 냉소를 지었답니다. 산삼약을 다려드린다는 핑계로 대감마님의 잠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던데요. 부인, 대감의 목소리가 높아졌답니다.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부인이 다그쳤지요. 대감은 입을 다물었답니다. 부인할 수 없었지요. 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저와의 혼인이 그렇게 불행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요. 대감이 말했답니다. 그럼 왜 천한 과부를 곁에 두셨습니까?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대감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소. 예, 서씨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나는 불치병을 앓고 있소. 의원들도 손을 놓았소. 대감의 고백에 부인은 입을 막았답니다. 그게 무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작년부터 병세가 악화되었소. 기침이 멎지 않고 피를 토하기도 했소. 의원들은 모두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했소. 대감의 말에 부인은 비틀거렸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소. 대감이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 하셨단 말씀입니까? 세련이 가져온 산삼이 내 목숨을 연명시키고 있소. 그게 전부요. 대감의 말에 서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럼 그 여자와의 관계는? 부인이 물었답니다. 대감은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서씨 부인은 비웃었답니다. 결국 핑계였군요. 산삼은 구실이고 그 여자의 몸이 탐나셨던 거지요. 부인 아니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감은 고개를 돌렸답니다. 부인의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부인은 이를 갈며 말했지요. 좋습니다. 저도 그 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부인, 그러지 마시오. 대감이 말렸답니다. 왜요? 제가 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인, 대답하십시오. 부인의 목소리가 울렸답니다.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서씨 부인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지요. 그 여자를 당장 이 집에서 내쫓겠습니다. 부인, 대감이 불렀지만 부인은 이미 방을 나가버렸답니다. 부인은 방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답니다. 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는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었답니다. 며칠 후였답니다. 세련이 다시 대감댁을 찾았을 때 대문에서 서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러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내가 채련이지.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답니다. 채련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예, 마님. 감히 이 집에 어찌 발을 들이느냐?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답니다. 대감마님을 유혹한 요사스러운 년,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보았답니다. 채련은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님,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채련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뭘 듣는단 말이냐? 부인이 소리쳤답니다. 저는 대감마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채련의 목소리는 단호했답니다.
거짓말.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답니다. 거짓이 아니옵니다.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산삼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 그 대가로 대감마님의 잠자리에 든 거겠지. 부인의 말에 채련의 입술이 떨렸답니다. 부인할 수 없었지요. 서씨 부인은 비웃었답니다. 결국 몸을 판 거 아니냐? 마님. 채련이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데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변명 말거라. 부인이 소리쳤답니다. 너 같은 년은 죽어 마땅하다. 부인은 하인들을 불렀지요.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채련을 붙잡으려 다가왔답니다. 채련은 뒤로 물러섰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마님, 대감마님은 시한부 환자이십니다. 모두가 멈춰 섰답니다. 마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지요. 채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답니다. 대감마님은 불치병을 앓고 계십니다. 제가 드린 산삼이 아니었다면 벌써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서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거짓말, 거짓이 아니옵니다. 대감마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채련의 목소리는 단호했답니다. 부인은 비틀거리며 하인에게 기댔지요. 대감마님을 모셔오너라.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답니다. 그 순간이었답니다. 대감이 안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느렸답니다. 부인. 대감의 목소리는 무거웠답니다. 대감마님. 서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요. 채련의 말이 사실이요. 대감의 고백에 부인은 비틀거렸답니다. 하인이 황급히 부인을 부축했지요. 그럼 정말로 부인의 목소리가 끊겼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소. 그리고 채련이 내 목숨을 붙들어주고 있소. 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인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답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소. 대감의 목소리도 떨렸답니다. 바보같이 서씨 부인은 얼굴을 감싸 쥐고 울었답니다.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시려 했단 말씀입니까? 채련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서씨 부인일지도 모른다고요. 대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사람.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채련은 가슴이 아팠답니다. 자신이 이 부인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마님. 채련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저는 정말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대감마님을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씨 부인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그럼 무엇 때문에 대감과 그런 일을? 부인이 물었답니다. 생존이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생존 말입니다. 채련의 대답에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따라오너라.
부인이 말했답니다. 마님, 내 방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채련은 부인을 따라갔답니다. 대감은 그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부인의 방에 들어서자 부인은 채련에게 앉으라고 했답니다. 채련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부인은 채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답니다. 증오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지요. 앉아라. 부인이 다시 말했답니다. 무릎 꿇지 말고 편히 앉거라. 채련은 조심스레 자리를 고쳐 앉았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지요. 그리고 마침내 부인이 입을 열었답니다. 내가 대감을 사랑하느냐? 부인의 질문에 채련은 고개를 들었답니다. 부인의 눈빛은 간절했지요. 아니옵니다. 채련은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대감의 곁에 머무느냐? 처음엔 생존을 위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채련의 목소리가 흔들렸답니다. 지금은 부인이 다그쳤답니다. 연민이옵니다. 대감마님도 저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분이시더이다. 서씨 부인은 쓴 웃음을 지었답니다. 연민이라 부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창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나는 평생 대감의 사랑을 갈구했다. 하지만 대감은 나를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없었다. 부인의 목소리는 쓸쓸했답니다. 우리의 혼인은 집안의 결정이었다. 사랑 따윈 없었지. 채련은 조용히 부인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 대감이 내게는 온기를 보였다지. 부인이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채련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참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평생 바랐던 것을 너는 단 한 달 만에 얻었으니 말이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채련이 말했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부인이 손을 저었지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대감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다. 부인의 고백에 채련은 놀란 눈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말이다, 채련아. 부인은 채련을 똑바로 바라보았답니다. 나는 질투한다. 너를 미워한다. 하지만 동시에 너를 이해한다. 부인의 말에 채련은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너도 나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니까.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마님, 그만 울어라.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채련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답니다. 일어나거라. 채련은 떨리는 손으로 부인의 손을 잡았답니다. 부인은 채련을 일으켜 세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나는 대감을 사랑한다. 그리고 대감을 잃고 싶지 않다.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답니다. 그러니 내가 대감을 살려다오. 채련은 놀란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마니.
내가 가진 산삼으로 대감을 살려라. 그 대가로 부인은 채련의 손을 꽉 쥐었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채련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감사하옵니다, 마님. 고개를 들어라. 부인은 채련을 다시 일으켰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의 은인이다. 채련은 눈물을 닦았답니다. 부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다오. 부인이 말했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감이 회복되면 너는 이 집을 떠나거라. 부인의 말에 채련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예, 마님. 그러하겠나이다. 부인은 채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지요. 고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지요.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같은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인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다니 말이지요. 그날 밤이었답니다. 채련은 대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대감은 채련을 반갑게 맞았답니다. 오늘은 부인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대감이 물었답니다. 마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채련이 대답했지요. 정말 대감의 눈이 커졌답니다. 예. 그리고 대감마님을 꼭 살리라 하셨나이다. 대감은 미소 지었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부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예, 대감마님. 채련이 대답했답니다. 대감은 눈물을 닦았답니다. 나는 부인에게 너무 미안하구나. 평생을 사랑하지 못했으니. 채련은 조용히 대감을 바라보았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대감마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채련의 말에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나도 이제 알겠다. 사랑이 무엇인지. 대감이 속삭였답니다. 채련은 산삼약을 대감께 드렸지요. 대감은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 약이 참 신기하구나. 마실 때마다 힘이 솟는다. 마치 봄이 오는 것 같다. 대감마님의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옵니다. 채련이 말했지요. 그럼 나는 살 수 있는 거냐? 대감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답니다. 채련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예, 꼭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님과 함께 오래오래 사십시오. 대감은 채련의 손을 잡았답니다. 네 덕분이다. 정말로 네 덕분이다. 아니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채련이 말했답니다. 대감은 채련을 가만히 안았답니다. 나는 내게 큰 빚을 졌다. 생명의 빚을. 채련은 대감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빚은 무슨, 저도 대감마님께 빚을 졌사옵니다. 어떤 빚? 대감이 물었답니다. 제 가족을 살려주셨잖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따뜻함을 주셨습니다. 채련의 대답에 대감은 웃었답니다. 그래, 우리 서로에게 빚을 졌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히 비췄답니다. 창밖에선 벌레 소리가 들렸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답니다. 예전처럼 거래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위로였지요. 숨소리가 가늘어지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답니다. 대감은 채련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채련아, 너는 참 따뜻하구나. 대감마님도 그러하십니다. 채련이 대답했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대감이 속삭였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있어서, 부인이 있어서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대감의 말에 채련은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채련은 대감의 품속에서 눈을 감았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지요. 그날 이후로 채련은 더욱 정성스레 산삼약을 다렸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감댁을 찾았지요. 대감의 건강은 놀랍게도 점점 나아졌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답니다. 대감의 얼굴은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답니다. 기침도 멎었고 식욕도 돌아왔지요. 의원들도 놀라워했답니다. 대감마님 기적입니다. 의원들이 입을 모았답니다. 대감은 웃으며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모두 이 사람 덕분이요. 의원들은 채련에게 절을 올렸답니다. 은인이십니다. 채련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지요.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채련은 알고 있었답니다. 대감이 회복되면 자신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걸 잊지 않고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답니다. 서씨 부인이 채련을 불렀지요. 채련아, 이리 오너라. 채련은 부인 앞에 앉았답니다. 부인은 채련의 손을 잡았지요. 대감이 많이 좋아졌구나. 예, 마님. 다행이옵니다. 채련이 대답했답니다. 네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부인의 목소리는 따뜻했답니다. 아니옵니다. 채련아. 부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채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예, 마님. 대감이 회복되면 이 집을 떠나기로 했지? 예, 그러하겠나이다. 부인은 채련의 손을 꽉 쥐었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대감을 놓을 수가 없다. 이해하옵니다, 마님. 채련은 미소 지었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렸지요. 내가 밉지 않구나. 오히려 고맙다. 저도 마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이었답니다. 채련은 대감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지요. 대감마님. 채련이 방문을 두드렸답니다. 오, 채련이구나. 들어오너라. 채련은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대감마님, 오늘이 마지막 방문이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무슨 말이냐? 마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옵니다. 채련이 말했답니다. 채련아, 대감마님께서 회복되시면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나이다. 대감은 한참을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약속이었지. 예. 채련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나는 네가 떠나는 게 슬프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쓸쓸했답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채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대감은 채련의 손을 잡았답니다. 너는 내게 빛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를 인도한 빛이었다. 대감마님도 저에게 그러하셨나이다. 채련이 대답했답니다. 대감은 채련을 가만히 안았답니다. 고맙다, 채련아. 내 목숨을 살려줘서. 아니옵니다. 감사한 건 저희옵니다. 가족을 살려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비췄지요. 마지막 밤이었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지요. 서로를 안고 서로를 느끼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답니다. 숨결이 얽히고 온기가 전해졌지요. 채련은 눈을 감았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지요. 대감의 체온, 대감의 숨소리, 대감의 손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답니다. 대감은 채련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잊지 않겠다. 대감이 속삭였답니다. 저도요. 채련이 대답했지요. 네가 준 온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 저도 대감마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밤은 깊어갔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지요. 세상에 이들만 남은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있었답니다. 새벽녘이었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요. 채련은 마지막으로 옷을 여미었답니다. 대감은 잠든 채로 편안한 얼굴이었답니다. 예전의 창백함은 사라져 있었지요. 채련은 대감의 이마에 입을 맞췄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감마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채련은 마지막으로 대감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방문을 조용히 닫았지요. 복도를 걸으며 채련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별이구나. 채련은 생각했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달빛만이 그녀를 비췄답니다. 채련은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곳에는 서씨 부인이 서 있었답니다. 부인도 밤을 새운 듯 했답니다. 부인은 채련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채련은 깊이 절을 올렸답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채련은 걸어갔지요. 집으로, 가족에게로, 새로운 삶으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채련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지요. 대감댁에서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채련마님, 대감마님께서 부르십니다. 하인이 말했답니다. 채련은 놀랐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시라고만 하셨습니다. 채련은 서둘러 대감댁으로 향했답니다. 무슨 일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대감댁에 도착하자 대감과 서씨 부인이 함께 앉아 있었답니다. 대감마님, 마님. 채련은 깊이 절을 올렸지요. 대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채련아, 앉아라. 예, 대감마님. 채련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답니다. 대감은 채련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나는 내게
큰 빚을 졌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채련이 말했답니다. 아니다.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겠다. 대감은 서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대감은 다시 채련을 보며 말했답니다. 채련아, 너의 가족을 위해 이 집에서 일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마. 이미 받았사옵니다. 대감마님. 채련이 대답했지요. 아니다. 그 이상을 주겠다. 대감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답니다. 두툼한 보자기였지요. 이것을 받거라. 채련은 보자기를 풀었답니다. 그 안에는 은자 1000냥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대감마님, 채련은 놀라 입을 막았답니다. 너의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다. 대감이 말했답니다. 채련은 눈물을 흘렸지요.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말이다. 서씨 부인이 말을 이었답니다. 내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거라. 비용은 우리가 대마. 마님, 너는 우리 집의 은인이다. 당연한 일이다.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답니다. 채련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은예, 잊지 않겠나이다. 대감은 채련을 일으켰답니다. 고개를 들어라. 우리가 오히려 너에게 감사해야 한다. 아니옵니다. 채련이 말했답니다. 채련아. 대감은 채련의 손을 잡았지요. 너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사랑도 알려주었다. 채련은 눈물을 닦았답니다. 저도 대감마님께 배웠사옵니다. 무엇을? 대감이 물었답니다. 연민이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을요. 채련의 대답에 대감은 웃었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배웠구나. 서씨 부인도 미소 지었답니다. 채련아,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너라. 감사하옵니다, 마님. 그리고 부인은 채련의 손을 꽉 쥐었답니다. 나는 내가 밉지 않다. 오히려 고맙다. 마님, 너 덕분에 나는 대감을 되찾았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채련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저야말로 마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지요. 허허,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의 힘이랍니다. 채련은 약자였지만 지혜로 모든 것을 바꿨지요. 복수가 아니라 협상을, 증오가 아니라 연민을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구원했지요. 서씨 부인도 채련을 미워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를 선택했지요. 그리고 그 이해가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왔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랍니다. 채련은 대감댁을 나서며 가슴이 벅찼답니다. 보자기를 꼭 안고 집으로 향했지요. 아이들이 뛰어나왔답니다. 어머니, 오냐 오냐. 채련은 아이들을 꼭 안았답니다.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단다. 정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그래, 정말이야.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지요.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으셨구나. 채련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예, 어머님. 우린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채련의 가족은 안정을 찾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대감댁에서 침선일을 했고 아이들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채련은 작은 밭을 일구며 평범한 삶을 살았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날 밤의 기억이 남아 있었지요. 대감의 온기, 부인의 용서,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어느 날이었답니다. 채련이 밭을 일구고 있을 때 서씨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채련아. 마마님, 채련은 놀라 절을 올렸지요. 부인은 채련을 일으켰답니다. 이제 그만 절을 올려라. 우린 친구 아니더냐? 친구라니요, 채련이 말했답니다. 그래, 친구다. 우린 같은 고통을 나눴으니까. 부인의 말에 채련은 미소 지었답니다. 감사하옵니다, 마님. 부인은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답니다. 이것을 받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약재다. 대감이 보낸 거야. 채련은 보따리를 열었답니다. 그 안에는 귀한 약재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건 너무 귀한 것들이 너를 위한 거다. 몸조리 잘하거라. 부인이 말했답니다. 감사하옵니다. 부인은 채련의 어깨를 토닥였답니다. 채련아, 너는 강한 사람이다. 예, 약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야.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채련이 대답했답니다. 그게 바로 강한 거다. 부인은 미소 지었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강한 힘이지. 그날 이후로 부인은 가끔씩 채련을 찾아왔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리고 용서에 대해. 어느 날 채련이 물었답니다. 마님, 저를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부인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용서가 아니라 감사다. 예, 너 덕분에 나는 대감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어. 그게 무슨 전에는 의무였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이야. 부인의 말에 채련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련아. 부인은 채련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너도 행복해야 한다. 예,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거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거라. 채련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감사하옵니다, 마님. 부인은 채련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우린 친구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물들었지요. 두 여인의 그림자가 땅에 길게 드리워졌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채련의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허허, 어떠셨나요? 할머니가 여러분 가슴에 감동을 좀 드렸지요. 채련은 약자였지만 지혜로 자신의 운명을 바꿨답니다. 욕망은 때로 독이 되지만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지요. 채련이 가진 욕망은 생존이었답니다. 가족을 살리고 자신도 살아남고 싶었던 절실한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그 욕망은 지혜와 만나 기적을 만들어냈답니다. 서씨 부인의 용서, 강대감의 감사, 그리고 채련의 구원. 모두가 사랑의 결과였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욕망의 형태를
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남는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답니다.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때로는 약이 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약은 욕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랍니다. 연민, 용서, 그리고 사랑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약은 사람을 향한 진심이랍니다. 채련이 산삼을 대감께 드렸을 때 그녀가 준 건 산삼만이 아니었답니다. 마음도 함께 드렸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모두를 살렸답니다. 서 씨 부인도 증오 대신 이해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답니다. 강대감도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주세요. 그럼 그 진심이 언젠가 약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랍니다. 주고받으며 따뜻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밤 오색당 약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약탕기의 불은 꺼졌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불씨는 아직 타오르고 있길 바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를 생각하며 따뜻한 꿈 꾸시길.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약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색당 할머니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허허허. 그럼 할머니 오색당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